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이 소리 없이 소문이 자자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에서 공개가 된 만큼 이미 보신 분들도 아니면 충분히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스타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이 섹시 어글리라는 별명을 가진 아담 드라이버가 이 부부로 출연하고요. 노아 바움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결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 요새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핫하죠. 아니 주변에서 영화 뭐 볼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영화 추천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주위 친구들도 이거 우리가 결혼은 안 했지만 네네. 이거 정말 재밌겠다,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재미있음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결혼 이야기예요. 제목이 영화 네. 제목이 뭔가 결혼의 달달함 이런 게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이 처음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은디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목은 결혼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와닿는 제목은 이혼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실질적인 제목을 단다면 이혼 이야기일 것이다. 네. 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 이야기일지 궁금한데 줄거리 좀 만나볼까요? 네, 이 영화의 처음은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찰리와 니콜, 즉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찰리와 이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니콜이죠. 네. 이 둘의 독백으로 시작을 해요. 이 스스로에 대한 독백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는 선물을 잘 고른다, 내 남편은 아이를 잘 봐준다 등등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둘의 독백과 함께 화면에서는 두 사람들의 이제 일상들이 지나가는데 마지막에는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상담사 앞에 찰리와 니콜이 앉아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담사 앞에요. 네, 사실 이 앞에 말했던 독백은 이 상담사의 이 과제 같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둘은 이혼을 앞두고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죠. 둘의 장점을 써서 가져오는 게 상담사의 과제였던 겁니다. 이혼을 위한 부부 상담을 받는 상황을 영화의 시작으로 딱 그렇죠. 그 감독이 잡은 거군요. 이 영화가 이혼의 과정을 그리는 영화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네. 참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장밋빛 미래만을 그렸을 텐데 결혼의 시작은 그러니까요. 이혼을 딱 생각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예술계에서 일하던 이 연극 연출가 찰리와 이 배우 니콜은 사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것만큼 서로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fall in love 그냥 바로 그렇죠. 했군요. 바로 그냥 사랑에 빠졌던 네. 거죠. 그리고 이 헨리라는 8살짜리 귀여운 아들도 현재 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혼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 니콜의 어머니는 즉 장모님이죠. 네. 이 장모는 여전히 찰리를 좋아하고 뭐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만남을 가질 정도로 그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달라진 건 찰리와 니콜의 관계뿐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시점에 각자의 삶은 오히려 원만하게 흘러가던 중이었습니다. 찰리의 연극 극단은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고요. 네. 니콜은 TV 드라마 배우 제의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원래는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우리 원만하게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사람의 초기 생각과는 다르게 이혼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혼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네.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영화는 니콜의 입장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원래 LA에서 살고 있던 니콜은 이 찰리를 따라서 뉴욕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LA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니콜은 쭉 해왔었어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계속 뉴욕에 있었어야 되는 거군요. 이 찰리는 니콜의 의견을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해왔고 따라서 자신은 불행했다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뉴욕에선 로라 던 그 배우가 맡은 변호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느낀 그렇죠. 거죠. 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야만. 근데 이건 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관계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니콜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찰리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찰리의 이야기도 똑같이 보면요, 먼저 변호사를 고용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온 니콜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된 찰리는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이제 니콜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뉴욕에서는 자기 그 연극 극단 일을 해야 되고 이혼 재판은 또 LA에서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아들마저도 자신보다 엄마를 따른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헨리가 네. 그래서 이 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 니콜이 자신만을 탓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죠. 네. 결국 두 사람은 전쟁하듯이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데요. 서로를 비방하면서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언급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보면요, 뭐 부모로서의 역할, 일에 대한 책임, 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에 이해와 관심이 필요했고 그 균형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짜 쉽지 않죠. 부모로서의 역할, 일에 대한 책임,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렇죠. 개인의 니즈들 이런 것들을 다 서로가 충족시키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그런 것 분들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결혼은 뭐예요? 물어보면 희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내 거를 맞아요. 내려놓는 그런 것 거. 참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건가 이 영화가 짚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 또 우린 잊은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또 이 영화를 접근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되나요? 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 이혼을 한 이후에는 그렇게 싸웠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지내게 돼요. 네, 그리고 찰리가 니콜의 집에 찾아온 어느 날 찰리는 아들 헨리가 읽고 있던 종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종이가 바로 그 니콜이 찰리에 대해서 칭찬을 썼던 처음에 독백에 나왔던 네네. 그 말들이 적힌 그 종이었어요. 이 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 눈물을 왜 흘렸냐면 처음에 그렇게 독백에서 상담사가 이제 과제를 줬잖아요. 네네. 과제를 줘서 써왔는데 이 니콜이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부를 해서 결국 그 종이가 서로 바뀌어서 읽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뭘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썼다라고 그리고 또 찰리는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자기만 그랬는데 그냥 스스로 쓴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써 있었고 내용을 보고 이제 울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 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요. 그런 찰리를 보던 니콜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참 싶었던 점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니콜은 아들을 안고 가는 찰리의 그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니콜이 네. 이제 헨리를 안고 가는 찰리의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니콜이 묶어줬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어쩌면 결혼이라는 게 연애와는 다르게 완전히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이러니하게도 끝이 난 뒤에 오히려 그때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장면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결말, 엔딩, 그러니까 단순한 결말만 생각을 하잖아요. 직관적인. 그렇죠.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면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그 결말만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관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운이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아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서로의 그 등을 보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죠. 참 관계라는 것이 참 오묘하고 복잡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필요했고 뭐가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어떤 그 대화 같은 그 구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이 영화가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헨리죠. 그 헨리를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에피소드, 할로윈을 뭐 즐기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를 존재하는데 그런 에피소드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말뿐인 영화입니다. 그 물론 전에 소개해드렸던 맨 프롬 어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이 맨 프롬 어스보다는 훨씬 동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지루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느낄 대화만 수 있어요. 이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이 되게 속사포 같이 나왔다가 특별한 사건 없이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했었고 그게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그 배우의 대사라던가 표정 뭐 아니면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XY 세대와 이제 Z 세대가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영 씨 Z 세대인 거죠? 그렇죠. 저는 Z 세대죠. 세상에 Z 세대라고 부르는구나.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네, 세대별로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20대가 이제 체감하는, 30대가 체감하는, 40대가 체감하는 결혼이라는 딱 두 글자는 너무도 다를 테고요. 근데 저는 안 봤는데 이 영화 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화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어져요. 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님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라고 그 비포 시리즈랑 네. 보이후드 만드신 분 영화가 대부분이 그냥 대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대화가 내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장면으로 내가 공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줄의 대사, 그 그런 배우의 거에서부터. 표정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화식 구성의 영화의 또 장점이니까 저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지도 그리고 상당히 식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식견이요? 아무래도 Z세대보다는 조금 더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다음 생각을- 은 혼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영화의 감독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뭐 네. 배우분들도 워낙에 아까 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독특하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다 이혼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감독이 이제 노아 바움백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감독분도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연 배우와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로라던 다 모두. 네, 로라던, 아담 드라이버, 네네. 노아 바움백 감독 전부 다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 배우들이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다 캐스팅 이미 된 상태였어가지고 대본을 만들 때 자신들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영화의 캐스팅을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네네.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욱 자신의 경험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 그렇죠. 꺼려할 수도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이거를 연기에 녹여냈네요. 그리고 사실 이혼이라는 게 어떤 흠이 아니라 그냥 한 인생의 그 과정인 거잖아요. 네. 풀어내는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 풀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사실 이거를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접근이었기 때문에 스칼렛 요한슨도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 배역을. 남자 주인공도 얼굴이 익숙한 분인 것 같아요. 노아 바움백 감독과는 인연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게 이번 결혼 이야기까지 해서 무려 4번째 만남입니다. 거의 페르소나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그러게요. 작품을 굉장히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배우가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또 섹시 어글리라는 별명이에요. 발음 그렇게 할 거야. 섹시는 신랑 섹시 이거 아니에요? 섹시 어글리. 섹시 어글리. 뭔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방금 제가 좀 TH 발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섹시한 어글리 그 별명인데요.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뭔가 섹시하지만 못생긴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보면은 이게 섹시하지만 못생긴 스타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게 다 잘생겨 보이는 느낌.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고요. 그 연기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또 얼굴만 떼어놓고 또 보면은 이건 또 미남상 또 잘생긴 배우라기 보기엔 또 뭔가 좀 어려운 약간 헐리우드에서는 약간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영화 리뷰의 이시영이었습니다.